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린 이주노동자랍니다. 이주노동자 세상 시즌 2. 희망을 찾는 우리만 그게 노동자랍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며 이미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은 메르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헤드라인으로 전화해도 이주민은 상담을 받을 수 없고 메르스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문은 영어로 된 것조차 없습니다. 이주단체의 행위를 바꾸서야 부랴부랴 이주민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주민은 질병의 공포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민들도 똑같은 전염병이 두려운 사람임을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주 노동자 세상 네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 라디오 1기 교육생 김순아입니다. 이수민 라디오에서는 역량 있는 자원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수민 라디오 방송에서는 대본을 작성할 작가나 기술을 맡아주실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어도 차근차근 알려드리니 걱정 마시고 지원해주세요. 자원 활동가로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이수민 방송 이메일 mwtv@한메일.net으로 이름과 연락처, 지원 동기를 간단히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문의사항은 02-776-0416번으로 연락해주세요. 이수민 라디오를 함께 만들어 나가실 여러분들이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슈 집중. 오늘 이슈 집중에서는 이주노동자 이탈 신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의정부 공장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출신의 이주노동자 셰이크 미자누르 씨의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해고를 당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미자누르 씨를 무단 이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잇따라 해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사업주가 반발하여 행정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자누르 씨의 소송을 돕고 있는 민주노총 법률지원팀 공성수 노무사님을 연결해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MWTV FM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앞서 셰이크 미자누르 씨에 대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정치자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아, 예. 그 회사가 네네. 2014년 이제 8월 13일에 이제 이주 노동자인 그 미자누르 씨에게 네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필요 없다,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이제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 노동자가 이제 출근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대처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고용센터로 막 다니곤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회사가 5일이 지나자마자 그냥 무단 결근했다고 해서 의정부지청에다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 이제 이른바 이제 이탈 신고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가 이제 이 국선 노무사 제도를 일단 이용해가지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요. 그 초심에서는 구두 해고를 한 입증이 잘 안 돼가지고 이탈 신고는 그냥 해고한 게 아니고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노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센터로 오셔가지고 네네. 중노위 재심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노위가 이거는 이제 해고다, 이렇게 부당한 해고다라고 봐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요. 네네. 현재 이제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노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사업주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이탈 신고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원래는 이제 이탈 신고는 5일 무단 결근이라든가 5일 이상 이렇게 네네. 했을 때만 가능한데, 네네. 여기는 이제 실제는 5일이 뭐 경과하긴 했는데, 실제는 이분이 회사에 있을 때도 있었고, 네네. 어쨌든 행적 파악이 다 되던 거였는데, 사실은 위법한 이탈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왜 그 5일 동안 안 간지 이유는 혹시 알 수 없나요? 예, 거기서 이제 사업장에 뭐 안 간 여러 가지 이유 뭐 아파서도 그럴 테고 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사업장에 안 간 이유는 그 회사에서 이미 8월 13일 날 너 돌아가라, 너 필요 없다, 여기서 나가라고 이제 구두로 해고 통지를 했기 때문에 안 간 거죠, 이 사람은. 예. 그럼 이번 소송에 쟁점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예. 그 이번 소송은 이제 이분은 이제 구두로 이제 해고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아무 별 입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쟁점은 해고가 있었는지.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해고는 원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해고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이제 이걸 입증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입증하도록 돼 있어요, 체계가.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당한 이탈 신고, 특히 이런 부당한 이탈 신고가 네네. 실제 해고의 의사 표시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노무사님의 의견 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말씀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이런 보통 이탈 신고가요. 네네. 통상 이제 행정 절차로 보여지기도 해요. 법원에서도 이걸 행정 절차로 보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부당하게 실제 위법한 이탈 신고를 했다면, 네네. 이는 이제 해고에 있었던 것으로, 해고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지 않나. 네. 예, 이렇게 보아야 되고요. 네네. 중노위도 뭐 사실 이런 걸 인정해서 부당해고로 판정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는지를 노동자가 입증을 해야 돼서, 네네. 사실 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해고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좀 충분히 좀 확보하고, 네네. 특히 뭐 나가라고 하는 시점에서 녹음을 해두는 건 제일 좋지만, 네네. 그게 쉽지 않다면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이라도 꼼꼼히 좀 녹취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주노총 법률지원팀 공성수 노무사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예, 고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는 MWTV 라디오 FM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대표를 맡고 계신 수원 이주민 센터에 대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이주민센터는 1995년도에 이주 노동자 쉼터부터 시작을 해서요. 네네. 2005년도부터는 이주 청소년,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팀으로 나눠서 네네. 각각의 이주민의 권리 향상과 아울러 지금 현재도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항상 이주민 편의 시선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공성수 노무사님과 함께 이제 세익 미자누르 씨에 대한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무단 이탈 신고 등에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네. 올해 발생했던 건데요. 네네.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업주들의 횡포에 네네. 아직도 긴 한숨을 쉬고 있는데 네네. 요즘 수원 남부 지역을 보면은 이제 건설업 쪽에 네네. 이주 노동자분들이 이제 많이 좀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문제가 뭐냐면은 건설업이 이제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유통 구조상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네네. 사실 저임금으로 네네. 형성이 됐는데 그 공간들을 이주 노동자가 사실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의 근무지에서 네네.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건설업체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원청 밑에서 하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필요한 현장소가 있다고 하면 계약서상의 근무지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서 일을 시키게 하는 경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친구들이 사실 뭐 공탄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창원, 대구, 전주, 진해 이런 곳에서 일을 하면서 네네. 지금 이분들이 왜 계약서상하고 틀리냐, 네네. 또한 안정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크레임을 걸면 네네. 현장소에서 바로 고용센터 쪽에 무단 이탈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네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탈 거기 가능하나요? 이탈 신고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은 그 건설 현장이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신도시 개념의 이 아파트들이 들었을 때 네네. 이 건설 현장의 요즘 구조가 이제 자기네 건설 현장 구역 내에서 이제 숙식이나 이런 걸 제공하지 않고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 이제 동탄 신도시가 지금 지어지고 있으면 네네. 식사를 하는 공간이나 숙식 공간을 네네. 그 원청 밑에 이제 하청 업체들이 여러 군데의 노동자들을 이제 큰 군데다가 식사를 제공하고 이제 숙박을 제공을 하는데요. 네네. 이분들이 서류상으로 어떻게 꾸미냐면 오전 7시부터 네네. 뭐 오후 5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로 하는데 네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 계약 서류상으로 네네. 뭐 어떤 날은 2시간, 뭐 어떤 날은 뭐 4시간 오전 내내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네. 서류상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럼 허위로 꾸미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이제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제 고용센터의 문제점이 뭐냐면 네네. 이 친구들한테 급여 명세서나 이런 게 네.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회사들 마음대로 모든 걸 꾸밀 수가 있는데 네네.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수첩이나 네. 보통 핸드폰 상으로 나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공무원의 특성상 네. 서류가 찍히고 직인이 찍힌 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업 쪽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 동포분들은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중간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억울한 면에 대해서 네. 집단적으로 이야기가 가능한데 현장에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잘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무단 이탈로 이제 신고가 되면 네. 어찌됐든 3년 기간에 건설업도 3번의 사업장 이동만 가능한데 네. 지금 베트남 분들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3번의 사업자 이동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무단 이탈로 신고를 해서 사업장 이동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통역을 통해서 너 이번에 회사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도 된다고 해서 해당 고용센터 가서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주 노동자들은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안전장비에 대한 지금 이 건설 현장에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그래 나 여기서 안전장비도 없이 일하고 불안했는데 딴 데 좋은 데 가면은 괜찮겠구나 이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언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업장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네.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자기네들이 진짜 원해서 사업장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이미 3번의 사업장 이동의 기회를 다 썼기 때문에 네네. 3년조차 채우지도 못하고 네네. 이분들이 고국에 돌아가는 사례도 이번에 이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도 발생했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네. 저도 이번에 이 베트남 한 25명이 인천에 본사를 둔 한 이제 하청업체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처음 알았던 거예요. 몇몇이 이제 계약서 상하고 틀린 데서 일을 합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베트남 SNS상에 네. 이분들이 하는 곳에다 올렸더니 실질적으로 계약서 상에 어디 근무지인조차 모르고 네네. 그 계약서 상하고 틀리게 일을 했던 거고요. 네네. 이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비도 본인들이 직접 구매를 해서 하다못해 안전마스크도 다 이주 노동자분들이 개인 구매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센터나 노동지청에 네네. 실태 조사에 대한 책임과 업무를 다 하셔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그 건설업체에 이야기를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나가겠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진정 접수가 되니. 그랬더니 이분들이 회사가 취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서류를 그렇게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꾸민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진정 접수에 있는 사인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을 다 무단 이탈로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네네. 해당 고용센터에서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크레임을 걸었을 때 실태조사를 나가겠다. 근로개선과에서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사 서류가 더 완벽하니까 이분들을 무단 이탈로 먼저 접수가 다 비책 사유를 노동자로 해가지고 무단 이탈로 인한 비책 사유를 잡아서 사업장 이동을 시키는 이제 그 시간까지 흐르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경기 이주공대이나 이렇게 이제 함께 연대하는 단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내고 기자회견을 내고 항의 방문을 해야지만 결국은 이분들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실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그때서야 이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뭐냐면은 꼭 그렇게 연대 단위들이 움직이고 항의를 하기 전에 어찌됐든 고용센터의 근로개선과나 각 지방 노동지청에 사실 그 근로개선 감독하시는 분들의 이거는 본연의 임무시거든요. 사실 진정접수가 되면 현장이 어떤지 이러한 얘기를 스스로 나가셔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회사 측의 무단 이탈에 대해서 먼저 손을 들어주고 사실 그렇게 여러 단위들이 모여서 결국은 항의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실태조사도 나가고 그러면서 이 무단 이탈로 됐던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그것을 갖다가 노동자 기책서류도 잡지 않고 회사 측에 잡고 이러는 것도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을 중에 이제 좀 전국 단위였는데 수원 고용센터에서만 그 노동자한테 기책서류 넣었던 것을 무단 이탈로 인한 기책서류 넣었던 것을 다시 정정을 했지. 사실 인천고용센터나 대구나 이제 창원에서 그 해당 지역에서 이제 진정접수를 넣었던 친구들은 결국은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트남 친구분들도 뭐냐면은 사실 이제 건설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일을 하지 않으면 또 그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게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도 뭐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한 달 반, 2달이 되다 보니까 나는 기책 사유가 나한테 되더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일을 그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네네.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발생이 됐어요. 예. 대표님, 이 대표님 말씀하듯이 지금 그 이제 무단 이탈에 관한 뭐 문제가 심각한 거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혹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할 때 사실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엔 네네. 그 인라인으로 받아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게 네네. 사실 그 같은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하고 그다음에 네네. 노동자분들도 사실 그 현장에서 각 그 뭐 습식이나 뭐 임장 공사별로 해서 네네. 같이 일을 하지만 결국 숙소에 모이는 시간밖에는 네네. 모여지지가 않고 이 친구들에 대한 이 개선이 나아지기가 어려운데 네네. 저는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장을 하고 있는 고용센터가 네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네네. 좀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업무였던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네네. 좀 전반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건설업 이주 노동자분들의 이제 특성이 이제 그 환경에 의해서 이제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성이 네네. 이 친구들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제조업보다 너무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건설업에 관해서 이제 그 현장으로 바로 교육을 받고 사실 이제 현장으로 투입이 되는데 네네. 건설업 같은 경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 교육과 이 안전 부분에 대한 강조나 이런 게 네네. 조금 더 좀 정부나 이런 입장에서 좀 체계적으로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건설 현장이 어떤지 인식을 하고 네네. 내가 그 현장에서 일을 했을 때 어떤 게 부담이하고 이런 것을 좀 먼저 알아서 네네. 그러한 진정 목소리나 이런 거에 대한 참고도 좀 현장에 네네. 그 정부의 인원이 좀 충원이 돼서라도 네네.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네. 꼭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 때도 사실 동탄 뭐 예를 들어서 제2신도시 수칙공사 몇 불러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네네. 실적으로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는 저도 막상 건설 공사 현장에는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유일하게 그러면은 이제 저녁 식사 이후에 가능한데 이분들이 또한 그 일당이 건설 현장이 더 낮다 보니까 제조업보다 사실 그러한 특근에 대해서 더욱더 무조건 하려고 하는 이것도 인식들이 강해서 예, 사실 예. 그 직전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이야기하고 문제가 어떤 건지 파악하기가 현장에서 되게 힘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주 재단체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전가가 되면 안 되고 분명히 좀 정부가 조직적으로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공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야기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단위의 건설본부도 사실 한국인 노동자분들이 사실 이제 현상만 가지고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은 부분을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건설 같은 일용직으로서 더 차갑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일자리를 좀 뺏는 게 아니냐. 일자리 뺏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시선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누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건설 현장이 하도급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하청에 하청을 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이제 관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또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문제 속에 사실 저임금으로 그 대체를 이제 이주 노동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뭐 일자리가 뺏긴다가 아니라 이 건설 현장 어떤 이 구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노동조합도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이제 조합원 분들의 더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쪽 분들 입장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좀 배척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도 많은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고민도 같이 하고 이러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베트남 하나 건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무단 이탈에 대해서 이 건설업에서 만연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각고 건설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좀 시급하고 조급하게 좀 고민에 대한 시점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우리 이제 이주 노동자 억울한 분들도 많은 곳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주 노동자 혹은 그런 이주 노동자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위하여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이주 재단체나 상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게 좀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건설업에 이제 한해서 사실 이제 무단 이탈로 하고 있는데 제조업들도 사실 사업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어찌됐든 고용센터나 노동지청의 사실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그 실태조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도 위탁을 줘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을 준 실태조사가 아니라 좀 직접 같이 현장에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실 사업주의 그 서류에 의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서류상으로 오고 가는 거에 대한 인정 부분이 저는 사실 이게 좀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류상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 저는 이러한 노동부가 이주 이러한 것을 고민하는 재단체와 같이 실태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이것도 정책적으로 좀 이어져 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안기희 수원 이주민센터 대표님과 전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오늘 이주 노동자 세상 시즌 2에서는 이주 노동자 이탈 신고에 관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미자누르 씨는 물론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마음이 편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주민 방송 홈페이지에는 한글의 21이 1에서 제작한 메리스디안 다국어 매뉴얼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넘버 수바 기술 연출에 지원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